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300일을 맞아 부산에서 108배 기도를 하며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염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부산 지역 청년 대학생들과 토크 콘서트도 가졌습니다. 불교 5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백중 우람분절을 앞두고 전국 주요 사찰에서 49일 기도 정진과 선지식 초청 법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벽담 청안대 종사가 원적외 등 경북 예천 용문사의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안대종사는 24년간 용문사에 주석하면서 중창불사로 사격을 높이고 전법포교에 매진해왔습니다. 올해 만해대상의 평화대상 수상자로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우크라이나가 선정됐습니다. 곽병은 밝음의원 원장과 더 프라미스, 천양희 시인과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안동불교 사학연합회가 희귀 난치병에 시달리는 국내외 어린이들을 위해 치료기금 1,000만 원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300일을 맞아 부산에서 108배 기도를 하며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염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이어 부산 지역 청년 대학생들과 토크 콘서트로 소통하면서 젊은이들의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부산 BBS 박세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임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8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 300일을 맞아 찾은 부산에서도 108배 정진을 하며 수행과 소통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해운대 쿠무다 하늘법당에서 진우 스님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염원하며 108배를 올렸고 이 자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도 함께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 기도에도 염원을 담았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도 그러한 고귀한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 주셔서 엑스포가 잘 유치될 수 있도록 함께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쿠무다 콘서트홀에서는 취임 300일을 축하하는 문화 공연이 열렸습니다. 문화예술 사단법인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은 종교 위기라는 현실 앞에서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문화 포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총무원장 스님과 종단의 큰 뜻에 동참하며 앞으로도 문화 포교를 실천하고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보은 스님도 축사를 통해 문화예술도량 쿠무다에서 포교의 새 지평을 열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날은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문화입니다. 이번 문화 콘서트는 문화예술의 공간 쿠무다에서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1000만 관객 영화 변호인 양우석 감독이 진행한 토크 콘서트. 진우 스님은 출가 당시 이야기부터 부처님 가르침까지 다양한 주제로 한국 불교 미래 세대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자본이 중요해진 현대 문화예술계에서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진우 스님은 연기법과 중도법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을 스스로 중동화시키는 것이다. 이게 진짜 문화와 예술이지. 아무리 내가 그걸 보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아무리 한다 한들 또 그만큼의 괴로움의 과보를 또 받는데,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연연해서는 안 된다. 청년 세대가 직면한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해법으로는 명상을 제안했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다르지 않기에 결국 사사로운 감정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 겁니다. 선명상 대중화를 역점 과제로 삼은 조계종 총무원과 문화예술이라는 포교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가는 쿠무다. 문화 콘텐츠 강국 대한민국에서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한국 불교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불교의 5대 명절인 백중 우람분절을 앞두고 주요 사찰에서 49일 기도 정진과 함께 선지식 초청 법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는 오는 29일 부산 해원정사주지 원어 스님을 초청해 2023 백중 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법회를 봉행하고 8월 5일에는 정암사주지 상운 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합니다. 범어사의 선지식 초청 법회는 9월 2일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지유스님 법문을 끝으로 회양합니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백중 입제부터 회양까지 8번에 걸쳐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 경내 설법전에서 대덕 스님들을 초청해 법문을 듣는 뜻깊은 시간을 이어갑니다. 오는 30일에는 통도사 유런장 도암 스님, 8월 6일 통도사 서추감 감원 우진 스님이 감로 법문을 설하고 회양일인 8월 30일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의 법문이 마련됩니다. 부산 홍법사도 백중을 맞아 지난 23일 불심 도문대종사의 법문을 시작으로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 사찰음식대가 대한 스님, 태국의 노파돈 스님, 청도 대강사 회주 서루 스님, 해인사 상임포교사 광우 스님,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을 초청해 법문을 듣습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지리산 대화엄사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내를 자정까지 개방하며 문화유산을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나섭니다. 화엄사는 밤 9시를 기해 산문을 닫았던 경내를 지역의 요청과 협의에 따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엄사는 이번 야간 개방을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자연과 잘 어우러지는 조명을 각 전각과 담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화엄사 경내에서 자연과 문화유산을 만끽하며 천년의 기운을 명상을 통해 느낄 수 있는 하야몽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스님과의 차담과 기도 서원 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화야몽도 화엄사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20명 신청을 받아 운영합니다. 화야몽은 8월 한 달 동안의 운영 결과를 보고 내부 논의와 협의 등을 거친 뒤 계속 진행 여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계획입니다. 화엄사 교구장 덕문 스님은 이번 야간 개방 프로그램은 사찰의 사회적 실천을 위한 다양한 메시지를 전하고 자연 생태 환경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벽담 청안대종사가 원적에 든 경북 예천 용문사의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안대종사는 24년간 용문사에 주석하면서 중창불사로 사격을 높이고 전법 포교에 매진해왔습니다. 대구 BBS 김종열 기자입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만났을 때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청안대종사가 25년 전 당대 최고 배우 한석규와 함께한 이동통신사 CF입니다. 세수 87, 범납 62, CF 문구처럼 사부대종에게 깊은 울림을 남기고 원적에 든 청안대종사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향소가 차려진 용문사 영남 제1강원에는 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주지 장명스님, 국회 정각회장 주호영 의원과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직지사 8교구 신도회장 시절에 성녀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동참자 모집을 한다고 큰 스님께 인사드렸더니만은 큰 스님께서 바른 마음으로 부처님 일을 하면은 반드시 부처님은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용기를 주신 것이 새삼스럽게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섭섭하지만 마음 챙겨서 좋은 가르침으로 고이고이 간직하겠습니다. 청안대종사는 대대적인 중창불사로 전국 3대 용문사, 3대 지장도량으로 옛명성을 찾는 데 매진하는 한편 지역사회 복지에도 남다른 내정을 쏟았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늘 옆에서 힘이 돼주셨고요. 그리고 직원들 늘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고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셔가지고 저희가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아마 그곳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25세) 출간 청안대종사는 한국 불교의 산정인인 조계종 총무원장과 동국대 이사장을 지낸 영어당 노곤 대종사를 은사로 덕도했습니다. 2019년에는 대장정과 윤장대를 국보로 성격시키는 원력을 성취했고 예천 불교 회관 건립 등 지역 불교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지난 60여년 수행과 포교에 매진했던 청안 대종사는 지난해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를 품수했습니다. 청안 대종사의 연결식은 27일 오전 9시 용문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답의식은 김천 직지사 연화대에서 엄수됩니다. BBS 뉴스 김정열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나섰던 문성 대종사의 열반 26주기 추모달의제가 부산 해인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지난해 문성 스님에게 독립유공자 대통령 표창이 추서된 이후 처음 봉행된 추모달의제는 삼귀와 추모 입정, 종사 영반, 헌다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문성 스님의 음법 상좌인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은 항일 독립운동뿐 아니라 6.25 전쟁 등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문성 스님이 계셨다며 종단의 큰어른이자 민족의 스승이신 스님의 거룩한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성 스님은 1897년 경북 영천군에서 태어나 11살 서흥 스님을 은사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했습니다. 이어 금강산 마하연과 함경도 보현사, 양산 통도사, 합천 해인사 등에서 정진했으며 특히 1921년에는 합천 해인사에서 3.1 만세 운동을 주도했고 독립지사 만해 한용운 스님이 조직한 조선불교 유신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올해 만해대상의 평화대상 수상자로 러시아에 납치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구출해온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우크라이나가 선정됐습니다. 실천대상은 곽병은 밝음의원 원장과 불교계 국제구호단체 더 프라미스, 문예대상은 천양희 시인과 전 부산국제영화제 김동호 집행위원장이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만해축전추진위원회가 제27회 만해대상 수상자 5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평화대상은 우크라이나의 NGO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우크라이나가 수상합니다. 세이브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에서 납치된 어린이 123명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해 직업교육과 트라우마 치료 등을 도왔습니다. 실천 대상은 원주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의료복지협동조합 밝음의원 곽병은 원장과 불교계 국제구호 NGO 더 프라미스가 받습니다. 곽병은 원장은 30여 년 전부터 사제를 털어 강원도 원주에서 장애인과 홀몸 노인들을 돌보는 봉사를 묵묵히 해왔습니다. 공동 수상자인 더 프라미스는 IT 대지진 긴급구호 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 네팔 대지진, 2021년 미얀마 쿠데타, 2022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2023년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현장에 직접 구호팀을 파견해 이재민 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도 돕다 보니까 이분들의 그 표정이 제가 살면서 또 경험했던 어떤 지진과 어떤 홍수보다 더 어두운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니까 전쟁에 대한 난민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난민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꼭 필요한 것, 또 꼭 필요한 일들을 저희가 앞으로도 꾸준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문예 대상은 천양희 시인과 전 부산국제영화제 김동호 집행위원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여성 작가인 천양희 시인은 가식 없이 수수하고 진솔한 언어로 독자들의 마음을 감싸 안으며 젊은 날의 상처를 진솔하면서도 서정적인 언어로 바꿔내 독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동호 전 위원장은 한국 영화의 외교관, 부산국제영화제의 아버지로 불리며 세계 주요 영화제를 석권하고 있는 K-무비의 개척자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영화 불모지였던 부산을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가 개최되는 도시로 끌어올리는 등 현재도 영화계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께서 남기신 큰 위협과 그리고
그 사상에 비해서 과연 앞으로 남은 짧은 인생이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부담과 고민이 앞섭니다. 무엇이 나라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길인지, 또 어떻게 해야지 문화예술의 발전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는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해 대상은 평화대상, 실천대상, 문예대상 등 총 3개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을 뽑는 상입니다. 역대 수상자론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달라이라마,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 김대중 전 대통령, 함세용 신부 등이 있습니다. 2023년 만해 축전의 백미인 만해 대상 시상식은 다음 달 12일 강원도 인제군 인제 하늘내린센터 대공연장에서 거행됩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출가자 감소 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출가 문호를 넓히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는 학술 대회가 열립니다. 동국대 전자불점 문화콘텐츠연구소는 오는 27일 오후 1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출가, 그 문호를 크게 열다, 가수계 제도의 현대적 복원과 모색을 주제로 학술 대회를 엽니다. 가수계 제도는 수계 살림을 정식으로 열어 계를 내리기 어려울 때 일정한 대중들의 수를 갖춰서 계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조계종의 단일 계단 제도가 자리 잡기 전에 많이 쓰이던 약식 수계를 의미합니다. 학술대회에선 조계종 교육아사리 승범 스님이 가수계 수용의 모색과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HK 교수가 율장의 수계법에 근거한 가수계 적절성 논의를 주제로 발표합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경환 스님과 강향숙 동국대 인도철학 박사도 발표에 나서고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문광 스님과 조기룡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전자불점 문화콘텐츠연구소장 주경 스님은 가수계 제도를 통해서 짧은 기간 출가자로서의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차후에 정식 출가자의 길을 선택하는 데 조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동불교 사암연합회가 희귀 난치병에 시달리는 국내외 어린이를 위해 치료기금 1,000만 원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전달했습니다. 3년째 기부를 이어간 안동불교 사암연합회장 도륜 스님은 사회적 책임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는데 마음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안동불교사암연합회가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국내외 어린이를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사암연합회장 도륜 스님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찾아 치료기금 1,000만 원을 대표이사 보인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연합회의 난치병 환화 돕기는 지난 2021년 시작 올해로 3년째입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마음에서 우리 말사 스님들이 자비심으로 십시일반 모아서 어려운 난치병 한우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뇌병변 장애와 뇌성마비 등 난치병의 경우 치료비도 비싸고 지원도 턱없이 부족해 환자들은 물론 가족들의 부담이 큰 상황. 이에 조계종은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를 돕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23년째 치료비 지원 사업을 펼쳐 900여 명에게 총 2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보인 스님은 각계의 따스한 온정은 생명과도 같은 성금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난치병 하나도 고통이지만은 하나를 돌보는 가족들의 어떤 생계도 막막할 때 잠시나마 이 고통을 잊고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그런 거룩한 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달식에서 사회복지재단은 최근 라오스에 통합치료센터를 마련했다며 치료비에 대한 과중한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는 이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달 치료하는데 6개월치 월급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실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분들은 저희가 다행이네요. 지원하는 20명이 목숨을 잃는 결과랍니다. 그게. 난치어린이들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까지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떻든 자금 성금이나마 어떻게 좋은 어떤 일로 이렇게 써주시는. 조계종은 국내뿐 아니라 특히 지원이 열악한 해외에도 나눔 문화를 확산하며 불교적 가치를 널리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300여 명의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다양한 불교 문화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계사는 지난 23일 경내 야외 수영장과 워터 슬라이드를 설치해 2023 풀장에 있는 조계사 여름 불교 학교를 개최했습니다. 아이들은 장맛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대웅전 앞마당에 설치된 야외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겼고 단주와 연꽃 등 만들기, 슬라임과 비누 점토, 부채 만들기, 타투 스티커 만들기 등의 체험 마당에 함께했습니다. 조계사 경내 들어선 푸드트럭에선 소떡과 핫바, 슬러시가 제공됐고 다 함께하는 점심 공양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조계사 템플 국장, 해원 스님 등 사중 스님들은 아이들을 지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조계사 어린이회 자모들과 조계사 신도들도 일일 자원봉사자로 나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왔습니다. 천태종 금강불교대학에서 불교교리를 배우고 있는 전국의 재학생이 졸업생과 함께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 모여 수련법회를 통해 심신을 다졌습니다. 천태종은 지난 주말 단양 구인사에서 총무원장 덕수 스님과 교육부장 성혜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불교대학 재학생 및 총동문회 학예 수련법회를 입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덕수 스님은 금불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모든 면에서 타인의 모범이 돼야 한다면서 이번 수련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걸 얼마나 기억하고 실천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성혜 스님은 수련회 기간 동안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강의도 열심히 듣고 마음 공부도 열심히 닦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입제식 후 참가자들은 전 안동대학교 동양철학과 교수인 이효걸 고려대학교 철학박사의 화엄경 입법개품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번 학예 수련법회는 아침 저녁 예불과 정멸공 참배, 법문, 강의, 관음정진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23일 오전 11시 회양식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300일을 맞아 부산 지역 청년 대학생들과 토크 콘서트를 통해 소통하고 젊은이들의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들어주고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 한국불교 포교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할 겁니다. 이상으로 7월 25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